자, 정의를 세우겠다는 우리 정부의 노력. 자, 허재호 회장의 5억 원짜리 황제 노역 때문에 시작된 일, 이제 한 칸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특별법 만들어서 처리했는데 어쩌면 비슷한 일이 또 생길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관련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검찰이요, 전두환식 추징하겠다 이런 해설을 내놓고 있는데 좀 엄밀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바로 이런 겁니까? 이제 뭐 법률적으로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할 때는 소위 이제 공무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소위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시에 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 시절에 어떤 저질렀던 범죄에 대한 추징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법이 허재호 전 회장에게 적용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민간인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기업인이었고 이제 그 법률적으로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 그 일가를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장남, 뭐 차남, 또 삼남, 그다음에 뭐 소위 그 사돈이라든지 그것까지 그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해서 재산을 다 내놓게 하는 어떤 그런 방식을 썼는데 이번에 마찬가지로 허재호 전 회장이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별로 없는 거죠. 이제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인이라든지 자녀들 명의로 돼 있는 재산들은 꽤 있기 때문에 소위 가족들을 압박해서 이 224억 원이라는 어떤 미납 벌금 이걸 그 받아내겠다. 뭐 이런 방식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전두환법으로 부르는 그 특별법은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에 했던 나쁜 일 때문에 추징할 때 안 내는 돈을 모으는 돈인데 어쨌건 전두환 방식이라는 거는 가족들을 압박해서 내야 될 돈 내도록 하겠다. 그런 의미군요. 그렇죠. 되게 이제 본인이 또 가족들한테 이렇게 뭐 재산을 이렇게 넘겨놓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압박해서 다 받아내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저희가 좀 그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이거는 허재호 전 회장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한 여성이 소유한 재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법률적인 부분 아니고 사실혼 관계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뉴질랜드에서는 이제 그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한 상태고요. 국내에서 한국에서는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부인 그리고 첫 번째 본처가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황모 씨인데 이 여성이 뉴질랜드에서는 허재호 회장과 혼인신고를 했으니까 정식 부부인데 한국서는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부인으로 보나요? 부인으로 이제 사실혼 관계니까 볼 수는 있긴 한데 어떤 법률적으로 어떤 뭔가 그 어떤 의무가 주어질 때는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일부러 이혼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채권, 채무 이런 관계들이 어떤 부인도 문제가 될 수 있을 때 일부러 이혼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 있는 것처럼 그래서 혼인신고 안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총탄보다 무서운 게 지탄이다. 손가락탄, 지탄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온 국민의 지탄을 받다 보니 허재호 회장 가족들이 일단 골프장 팔아서라도 돈을 내겠다는 뜻을 밝혔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소위 이제 그 황모 씨를 검찰에서 소환을 했죠. 그래서 뭐 오래된 시간 동안 조사하진 않았고 이제 왜 불렀냐 하면은 허재호 회장이 이제 주말에 이제 소환돼서 조사를 받을 때 내 명의 재산은 없다. 그러나 가족들 명의로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가족들을 설득해서라도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에게 확인을 하는 거죠. 이제 정말 낼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황 씨를 어제 소환했고요. 한 1시간 정도 조사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제 이 황 씨가 갖고 있는 재산이 가장 큰 게 담양 다이내스티라는 골프장입니다. 그래서 그 소위 HH 레저 소유로 돼 있는데 이 HH 레저의 그 지분을 50%를 갖고 있습니다. 황 씨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 양반이 가서 이게 허재호 회장의 재산 절대 아니다. 내 재산이 맞다. 그러나 남편이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골프장을 처분하든지 아니면 이걸 담보로 차입금을 얻어와서라도 벌금을 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뉴질랜드의 모습인데 호화로운 요트가 정박된 선착장입니다. 그런데 저희 채널A 기자가 현장 취재하면서 촬영한 건데요. 저 중에 한 척도 허재호 회장이 갖고 있고 뉴질랜드에서 호화 생활하더라. 국내에선 벌금 낼 돈 없다면서 도피를 했는데 그런데 허재호 회장 생각은 좀 다른가 보죠? 어제 이제 제가 그제 그리고 계속 그 허재호 전 회장 측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직접 통화를 해보셨습니까? 통화를 해봤는데 굉장히 억울해 하더라고요.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뉴질랜드에서. 뭐가 억울하다는 거죠? 특히 호화 생활 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억울해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바닷가의 어떤 별장에 살았다고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해안의 별장에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쪽 설명은 한 33평 정도 되는 아파트다. 한 10층에 있는 아파트인데 거기서 이제 허재호 회장이 혼자 살았고 뉴질랜드 갔을 때
그 이제 젊은 비서 한 명이 수발을 네. 들었는데 네. 뭐 라면 끓여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 뭐 햇반에 김치 같은 거 이런 걸로 식사하고 그랬다. 무슨 호화 생활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잠깐만요. 뉴질랜드에서 생활인데 뭐 수억 수백억 대 벌금은 안 내고 거기선 호화 생활했다는데 햇반에 라면에 김치에 아침을 먹고 그랬다. 이것이 호화 생활하지 않은 근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 밖에 또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아까도 그 요트 나왔지만 호화 그렇죠. 요트 얘기에 대해서도 그건 중고 요트인데 네. 그리고 그거 가지고 무슨 나이 먹은 사람이 요트를 타고 돌아다니겠느냐. 네. 서울이나 한국에서 이렇게 손님들이 오면 이렇게 낚시라도 해서 뭐 고기를 잡아가지고 뭐 안주로도 쓰기도 했다. 뭐 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뭐다 믿을 수 있는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카지노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카지노에서 이제 그 도박을 하고 있는 장면이 촬영이 됐죠. 그래서 언론에 네. 이제 보도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 한 50달러나 100달러 정도 들고 가서 그 뉴질랜드 혼자 가 있다 보니까 외롭고 심심해서 뭐 혼자 가서 했거나 아니면 네. 뭐 서울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뭐 심심표로 가서 했지 뭐 큰 돈을 가지고 가서 뭐 도박을 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다 정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난 50달러 정도짜리 카지노 한 게 뭐가 카지노 수시 출입이냐? 요트 있었지만 뭐 중고였다. 뭐 캣반 먹었다. 그런데 저희 기자가 취재한 걸로는 뉴질랜드에 굉장한 재산이 많고 17개인가의 회사를 다 갖고 있고 그렇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17개 법인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소위 아파트 분양 사업을 했죠. 그 허재호 전 회장이 이제 그 회사들을 세워가지고 그게 이제 17개 법인인데 네. 그 세 번의 분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분양할 때마다 그 현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 관리회사가 필요하다. 한 서너 개씩 필요하고 네. 그런 관리회사들일 뿐이다. 네. 그리고 동아일보에 이제 오늘 아침 보도에 페이퍼 컴퍼니라고 보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쪽 설명은 한 자본금 한 1,000만 원 정도짜리 이런 그 일시적으로 필요한 회사들, 소위 네. 특수 목적 법인 한국 같으면 SPC 같은 그런 그 회사들이다. 그리고 네. 그걸 다 합쳐봐야 그 자본금 뭐 한 10억 정도가 될까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분양하고 있는 그 아파트도 피오리 네. 아파트도 한 80세대 정도다. 네. 큰 규모가 아닌데 아니, 저 정도 80세대의 호화 아파트로 보이는데 저게 별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하여튼 80세대인데 네. 거기서 얘기하는 이런 얘기죠. 뉴질랜드는 한국에 비해서 경제 규모가 작다. 실제로 네. 가보면 그 경제 규모가 작고 우리처럼 뭐 100세대, 200세대 이런 대규모 아파트는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네. 거기서는 80세대 정도 한다 그러면 엄청난 그 아파트 분양으로 보고 있고 네. 한국에서야 뭐 오피스 한 동 정도 하는 네. 소위 대주건설이 기존에 했던 그런 뭐 대규모 사업과는 뭐 차원이 다른 거다. 뭐 이렇게 네.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럼 일단 뭐 국내에서도 돈이 없다 그러면서 벌금도 안 냈는데 현재로서는 별로 많지는 않다고 얘기하는 걸 보아 뭐 있긴 있어 보이네요. 근데 이제 뭐 우선적- 있는 그대로 얘기할 가능성 많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다만 그 뉴질랜드에서 그 땅을 판 적 있었죠. 그 네. 주차장 부지를 팔았는데 그 차익이 한 290억 정도 났기 때문에 네. 그 돈은 분명히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그 돈이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는 뭐 그 과거 채무를 뭐 일부 갚고 그것 가지고 분양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그 돈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뉴질랜드의 재산은 찾아오기 쉽지 않은 게 네. 한국 검찰이 거기에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 뉴질랜드 그 현지에서 소송을 내서 이게 그 벌금으로 우리가 징수해야 될 재산이기 때문에 네. 그걸 승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기간도 길어지고 네. 당장 쉽게 찾아오기 어려운 재산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본인 스스로 재산을 가져와서 내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식으로 압박을 해서 한 거고 네. 그래서 일단 그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황모 씨가 먼저 내놓기로 한 게 소위 골프장이죠. 담양 다이내스트 골프장인데 이게 시가로 한 500억에서 한 600억 정도 나간다고 네.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분을 갖고 있는 게 한 50%고 그렇기 때문에 또 네. 줄면 뭐 300억 거기다 또 뭐 세금도 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한 100억 미만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자,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해외로 빼돌렸건 국내에 있건 허재호 회장의 재산 정확하게 가려내서 마땅히 내야 될 국민의 국고로 들어가야 될 그 벌금 걷어내는 일 검찰의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만 있는 게 아니죠. 법원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늘 화가 단단히 난 모양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오늘 두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 네. 이제 오전에는 그 신임 법관들 임용하는 그 네. 행사가 있었고요. 거기에 참석해서 네. 이제 얘기를 했죠. 이제 법관 한 명이 실망을 준다면 네. 법원 전체가 무시를 받게 된다. 법관의 본분을 지킬 수 없다면 사법부의 위신을 위해서 떠나라. 네. 이렇게 강하게 어떤 경고성의 발언을 했습니다. 사법부의 위신을 위해서 떠나라.
그런데 저 정도 대법원장이 저 정도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이게 마음속으로 굉장히 그 격분해 있다는 뜻이죠. 기본적으로 점잖게 말씀하시는 분 아닙니까? 표현을 굉장히 절제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데 이 정도 얘기를 했다. 그만큼 법원 내부의 위기감이랄까 그게 아주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해서 그 법원이 비난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특히 네. 그 벌금형에 대해서 5억짜리 그 노역 판결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도 납득할 수 없다. 네. 화가 나 있다는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런 5억 원짜리 황제 노역을 판결했던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 사표를 냈는데 그게 지난주 토요일이거든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지금 3일이 지났는데 일단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법원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고 난감한 것 같습니다. 그 반증일까 생각됩니다.